맨하튼 한인 소유의 델리에서 일하던 60대 한인 종업원이 강도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점가에서 마스크 강도가 활개를 치면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매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제안에서 메디케어 기금을 늘리고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일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흉기로 승무원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하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인이 사망했습니다. 한인 소유의 델리에서 일하던 60대의 한인 종업원이 강도 충격으로 숨진 건데요.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에 위치한 델리에서 강도의 습격으로 한인 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1시 20분경 뉴욕 맨해튼 3에비뉴와 81가 인근의 다우나 델리에 검은 마스크와 흰색 방호복을 입은 강도가 난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행동하던 강도는 권총을 꺼내 델리 안에 있던 다른 고객을 땅에 엎드리고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돈과 물건을 꺼내놓게 했고 그 후 카운터로 다가가 델리 종업원 67세 한인 남성 최 씨의 머리를 권총으로 가격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델리에서 벗어난 고객은 잠시 후 총성을 들었고 훔친 물품과 돈을 챙긴 강도가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맨해튼 북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카운터 뒤편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최 씨의 시신에서 왼손과 머리에 총알 관통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 씨가 강도에 저항하려 했고 용의자가 권총을 발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다우나 델리 사건이 발생하고 약 20분 후 브롱스 다른 델리를 찾아 또다시 현금과 상품들을 강탈하고 도망쳤지만 이곳에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를 흰색 방호복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있었던 점, 손님을 가장하고 매장에 들어가 권총을 겨눈 후 방식을 근거로 최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두 강도 사건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추적 중입니다. 뉴욕시 식료품점 연합회는 최근 총기 및 강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점주나 직원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해당 용의자의 현상금에 5,000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렇게 뉴욕 상점가에서는 마스크 강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매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가게에 들어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손님은 일단 맨 얼굴로 가게 안으로 입장한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시는 마스크 강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브롱스 델리에서 일어난 권총 강도 사건도 복면을 한 강도 사건이었고 지난달 22일에는 마스크와 복면을 쓴 범죄자들이 뉴욕 퀸즈에 위치한 보석상에 들이닥쳐 79세 여성을 구타한 후 11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경찰 소속 제프리 매드레이 부서장도 해당 사건 이후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도시 내 소매점에서의 절도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보고된 절도 범죄는 6만 3천 건을 넘어서 2021년에 비해 45%, 2000년대 중반에 비해 275% 급증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범죄율 증가의 원인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목했습니다. CCTV나 목격자에 의해 절도 장면이 목격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로 인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확산됐다는 겁니다. 애덤스 시장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경찰이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상점가에서의 마스크 금지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레인 9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제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기금을 늘리고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서 메디케어는 정부의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위처럼 견고한 보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 필라델피아에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산 제안에서 메디케어 기금을 늘리고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과반수는 아주 적은 차이에 불과한 만큼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율은 급여 및 자본이득을 포함해 연간 40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 3.8%에서 5%로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고문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메디케어 기부금이 소폭 증가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또 일부 소득이 메디케어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시작된 메디케어의 약품비 협상 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계 유권자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민주당에 몰표를 주다시피 했던 아시아계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의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단체 아시아법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의 64%는 민주당에, 32%는 공화당에 투표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긴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79%가 민주당에 투표했고 단 18%만이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지난해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지역구의 투표 결과에서는 2018년 주지사 선거 때와 비교해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2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중국계 유권자 거주 지역인 브루클린의 선셋파크 지역구와 벤슨허스트 지역구, 한국계와 중국계가 다수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여러 지역구도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확산하면서 민주당이 운영하는 뉴욕주 정부와 시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10년간 시민권을 딴 아시아계의 경우 과거 이민자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점도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빈 방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 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4월 하순을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예포 발사, 국빈 만찬과 고위급 환영, 환송식 등으로 구성되고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여서 그만큼 신임 원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큰데요. 신임 문화원장은 민간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활동해온 경험을 살려서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김천수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오늘 본사를 방문하고 한인 동포사회에 첫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원장은 K-팝, K-뷰티, K-드라마를 위시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낀다며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인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한국 문화 전파에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뉴욕 문화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천수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문화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수 원장은 전 제일기획 부사장, CJ그룹의 한류 컨텐츠 복합 테마파크인 라이브시티 대표 등 한국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경력을 이어온 민간 출신 문화원장으로 앞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 원장은 뉴욕 코리안 센터 완공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며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대 규모로 퍼지면서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감염되고 달걀 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간으로의 전염 가능성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가금류에 대한 집단 예방접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가금류에 대한 집단 예방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초에 시작된 조류 독감 확산은 이례적으로 최대 규모로 진행돼 야생 조류는 물론 47개 주에서 5,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감염됐습니다. 이미 밍크와 여우, 너구리, 곰 등 포유류까지 감염되면서 H5N1으로 명명된 원인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사람 간에도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들은 조류 독감이 팬데믹이 될 위험은 낮다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제약사에 독감 바이러스 샘플을 보냈고 제약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용된 것과 비슷하게 H5N1 감염 진단약제를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 독감이 조류나 포유류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이 독감이 사람끼리 전염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후 사람이 H5N1에 감염된 보고 사례는 9건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11세 소녀가 H5N1 감염으로 사망했고 소녀의 아버지도 감염됐지만 과학자들은 부녀 간에서 사람끼리 감염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금류에 심하게 노출된 사람이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농장 동물의 보건을 담당하는 연방농무부는 가금류 백신을 테스트하고 있고 업계와 가금류 집단 백신 실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흉기로 승무원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AP통신과 CNN 등 언론은 연방검찰과 유나이티드 항공 측 성명을 인용해 지난 5일 매사추세츠 출신의 프란시스코 세베로 토레스가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토레스는 전날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2609편 여객기 안에서 운항을 방해하고 승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레스의 이상 행동이 감지된 것은 보스턴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45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항공기의 옆면 비상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됐다는 경보가 울렸고 승무원이 확인했을 때 비상문의 손잡이는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4분의 1가량이 풀려 있었습니다. 또 비상 슬라이드 고정 레버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다른 승무원은 근처에서 토레스를 목격하고 그가 문에 손을 댄 것을 눈치챈 뒤 기장에게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후 토레스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복도에 서 있던 승무원 2명에게 다가가 쇠숟가락으로 이들을 찌르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를 제지해 승무원들은 다치지 않았고 토레스는 승무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토레스는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릴 생각으로 비상문 개방을 시도했고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토레스의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판결한 이후 낙태권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중절약, 사후 피임약의 판매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약국 체인인 월그린스는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의 낙태 금지 경고를 받아들이고 해당 지역에서 임신 중절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월그린스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초 공화당 소속인 20개 주 검찰총장들이 이 회사와 CVS 헬스에 공동 서한을 보내고 임신 중절약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월그린스가 일부 지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방침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언급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캘리포니아는 월그린스 또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굴복하고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와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진보적인 색채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해온 마이클 무어 감독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월그린스가 극단주의적인 낙태 반대, 강제 출산 운동의 위협에 굴복했다며 보이콧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월그린스는 성명을 내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구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앞서 논란이 된 20개 주에서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의회에서 올해 11월 선거 때 텍사스의 분리독립 여부를 찬반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법안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슬레이턴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다며 텍사스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 주의회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올해 11월 7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본주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주장해야 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다만 미국 헌법에는 주의 연방 탈퇴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주의 일방적인 연방 탈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주가 자체적으로 연방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완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임명 관련 논란이 법원 항소심으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펠팍시 의회 샌디 페레라, 스테파니장 박재관 시의원은 지난주 버겐카운티 법원이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선출한 민석준 시의원의 합법적인 자격을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민석준 시의원에 대한 임명은 적법하다고 판결해 폴킴 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통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아메리칸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 프론티어 항공이 가족석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서면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어린 자녀와 여행하는 부모는 항공사의 추가 수수료 없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린 이런 가족석을 보장하도록 항공사를 압박해왔고 일부 항공사가 상식적인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해 7월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가족에 대한 가족석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항공사를 압박해왔습니다. 뉴욕 로체스터 한 공연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11시 5분께 공연장 내부에서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듣고 출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여성이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7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릭 에반스 로체스터 시장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라 책임을 묻기에는 이르다며 우선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